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018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수학 가형의 김성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봉투 모의고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완벽한 마무리를 향한 최고의 선택. 여러분들은 어떤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일단 선생님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로 했던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들, 특히 봉투 모의고사 문제들을 사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풀고 하나라도 더 풀려고 노력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마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이 봉투 모의고사를 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봉투 모의고사를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별로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문제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너무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 EBS 봉투 모의고사를 일단 가장 진득하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했으면 이제 또 다른 형태, 시간이 허락하면 다른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들도 사서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풀어보시면 좋겠다. 그래도 가장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봉투 모의고사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자기가 노스트라다무스죠. 이 문제를 풀면 그렇죠, 적중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이걸 풀어라,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말들은 좀 너무 과대 광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이 EBS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5회분을 차분차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이 강의의 수강대사는 2018 수능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 자신의 준비된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검증해 보고 싶을 때 이 모의고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단순히요, 이 모의고사를 딱 사가지고요, 21, 29, 30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세 문제를 딴 거는 다 제끼고 그것만 짠 풀어본 다음에 다 맞았네, 그러니까 나는 뭐 시험장에서 잘할 거야, 검증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걸 열심히 연습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른 문제에서 또 시간이 다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30번은 도전도 못하고 끝냈다, 이런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시험이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시험이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수학시험 똑같은 시간을 재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봐서 시간이 부족한 건 없었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걸 챙겨가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요, 이 봉투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요, 본인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 사용하게 될 아날로그 시계를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해서요, 그 시계를 사용해서 그 시계와 친해지면서 책상 위에 그걸 올려놓고 한번 시험을 보는, 자,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친밀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시계가 수능 시험장에서 늘 보던 게 거기에 있다, 그것도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봉투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건요, 또 취약한 부분을 끝까지 파악해서 나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라도 더 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봉투 모의고사를 정말 잘 봤다, 기쁘죠. 나의 실력이 검증됐구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건요, 이 봉투 모의고사에서 아유, 내가 이런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지? 점검을 해서 이건 이런 거였어 라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실제 수능장에서 나한테 도움이 돼서 정말 진짜 시험에서 내가 뭔가를 맞게 되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게 사실은 정말 더 행복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잘 봤다, 너무 못 봤다, 이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에 집중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좌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강좌는요, 교재의 모든 문항을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시험하고 똑같이 시간을 재면서 다 푸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시간은 금인데요. 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푸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문제까지 들어서 그쵸, 별거 더 없나? 이렇게 보는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수능이 임박한 이 시점에 그렇죠,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 위주로 이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방법만으로 푸는 걸 알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푼 방법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답안지의 해설, 그쵸, 이 문제의 해설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강의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지 참고하는 용도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문제도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 때 또는 기하적인 방법으로 풀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풀이에 내가 너무 한 가지로만 풀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다른 풀이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풀이가 뭘까를 선생님이 고민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풀이 같은 어떤 그런 풀이도 있을 수 있고요, 모의고사 해설지에 들어있는 풀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풀이들은요, 좀 엄밀성이 강조되는 풀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아가게 되는 풀이인 경우도 간혹 있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건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라는 게 있을 때는 선생님이 과감하게 그런 형태로 좀 더 풀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기 전에 챙겨야 되는 핵심 스킬, 그쵸? 개념들. 아마 수학에 공부해야 될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 이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1분 1초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걸 보완하려고 가는 사람이 수능 끝나고 나서 활짝 웃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받아보면 몇몇 친구들이요, 모의고사를 쭉 풀었는데 지난번에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번에 괜히 또 봤다가 성적이 못 나오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보지 말아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심리적인 컨트롤을 스스로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마음을 바꿔서 내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문제라도 틀리는 문제를 알게 되면 내가 취약한 걸 하나라도 더 발견하게 되는 거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나한테 그게 도움이 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강좌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봉투 모의고사 활용 팁을 좀 드릴게요. 자, 선생님은요, 봉투 모의고사 수학을 사서 이 안에 5회분이 들어있는데 그 5회분만을 하루 종일 풀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모든 영역의 모의고사를 가급적이면 다 사셔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좀 허락되는 날 스스로 정해서 정말 수능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에 한번 시간을 다 맞춰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수능은요, 정말로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선생님이 10년 정도를 수능 감독을 가보면요, 1교시 때는 학생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교시가 되면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과 수학을 하려는 학생으로 확 나뉘어서 수학을 포기하려는 학생은 거의 좀 그냥 일렬로 찍고 자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수학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집중력 높게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요, 3교시가 되면요, 점심 먹고요. 그렇죠? 점심도 먹었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요,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걸 선생님이 감독하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던 학생이 꼬박 존다든가, 그렇죠? 그런 모습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이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 중에 괜찮은 거 몇 문제 한번 내가 그냥 풀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전을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실전과 똑같이 시간을 맞추고 내가 정말 1교시부터 4교시 또는 5교시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5회 모의고사가 있는데 오늘 1회 공부해야지, 내일은 2회, 다음날은 3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투 모의고사 안에요, 들어있는 문제들을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걸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급하게 우다다다 먹는 건 오히려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영양소들을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충분히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섭취하려면, 그렇죠, 1회분을 풀고요, 하루 종일 모의고사를 했으면 정말 피곤할 겁니다. 그 피로가 여독이 거의 풀리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최상이 됐을 때 그 다음 횟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도요,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그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모의고사를 임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걸 반복 연습하셔서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장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그렇죠? 만점을 향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실제 수능에서 끝나고 나서 활짝 웃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1강 들으러 오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봉투 모의고사 1회분을 스스로 모두 다 풀어보시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